최순실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순실은 단순한 부정부패 사범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그리고 국사범입니다. 국가에 피해를 끼쳤고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 장본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관여가 1%도 안 된다고 뻔뻔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증언을 들어봐야 됩니다. 다른 증언에 의하면 최순실은 권력 서열 1위라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후에서 마음껏 권력을 주무르고 정부 예산을 주무르고 인사를 주무르고 기업을 강탈한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증인이 국민의 명령인 그리고 국회의 요구인 청문회 출석을 거듭 거부하고 또 이런 자신의 그런 사죄와 또 이런 진실을 밝혀야 될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최순실의 그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은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증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포기, 국정 스스로 방기, 국정 파탄의 자기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본위원회는 오늘로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최순실 증언에 대해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에 대해서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네, 의견 주십시오. 예.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할 황영철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희 청문회의 현장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어제 밤부터 이 국조청문위원회를 직접 현장 중계하기 위해서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현장 청문회는 너무나 위중하고 역사적으로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런 준엄한 요구를 외면한 채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엄중한 죄를 우리 국회법에 정한 대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텅 빈 증언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어떨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조청문위원님들은 한마음으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동행명령장을 지금 작성 중입니다만 동행명령장을 지금까지는 우리 국회의 방옥과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 국조위원들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선 증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증인들의 출석을 엄중히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직접 수감된 방에 우리가 들어가서 현재 그분들이 불출석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순실 씨가 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황장애 등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내지 않았는데 오늘 저희가 직접 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 나기 위해서 이게 더 이상 이 내용에는 건강상 등등의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을 직접 확인하면 거짓으로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조와 특검과 또 재판에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문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종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도정환 의원입니다. 나라가 이지영이 된 데는 최순실 증인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검찰 중간 수사 발표를 보면서 확인한 것은 최순실이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해결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본인이 관철하고자 하던 사익 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런 주도 면밀함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업을 꼭 납품받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박 대통령을 통해서 현대 회장을 만나게 해서 관철시켰고, 그리고 관철시킨 뒤에 샤넬 핸드백을 받는다든가 현찰을 2천만 원씩을 두 번에 걸쳐서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시켜주는 등으로 탈의사역을 취했습니다. 현대뿐만 아닙니다. KTN은 인사도 관철시켰고, 그리고 거기에서 광고 68억을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 붕괴시켰습니다. 입찰 매뉴얼, 승진 매뉴얼 또는 입시 매뉴얼, 이 모든 것들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을 관철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불이익을 줬습니다. 내쫓거나 아니면 현직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쪽으로 인사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문제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도 연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정도로 관철시켰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 인사 문제에도 관여를 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든가 또는 2차장이라든가 이런 인사까지도 개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현장에 와서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무실장,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된다.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30초만 더 주십시오. 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의무실장을 통해서 이따가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교도소의 수감 생활은 어땠었는지 이 보고를 먼저 받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대표 몇 명이, 의원들 중에 대표 몇 명이 꼭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까지 꼭 여기 와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도종환 의원님 감사합니다.